뇌는 정말 이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순간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먹는 물컵을 하나 드는데도 모든 들었던 과거의 이 근육의 긴장도나 이런 길이가 우리 손에 다 기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컵이 납덩어리로 돼 있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걸 보면 뇌는 미리 다 예측을 했는데 자기한테 없는 새로운 경험이 들어오면 그때는 엄청나게 어텐션, 주의력을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순간 바꿔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뇌 메커니즘을 가지고 통계학의 토마스 베이지 박사가 만들어 놓은 그 베이지안 스요리는 여러분이 통계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그 베이지안 스요리 책을 읽으면 완전히 뇌과학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확률, 사후 확률, 자기 과거에 대한 경험, 어떤 편향된 어떤 예측치 이런 걸 예측을 해서 가장 빨리 어떤 효과적인 예측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엔 수학 공부도 어렵잖아요. 통계 공부도 뇌과학을 하시면 되고 그런 이제 시대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뇌과학이 최근에 와서는 수학 공부하는 방법론까지도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힘들었던 중고등학교 시절보다 더 재미있게 쉽게 뇌과학을 이용한 수학 공부 방법론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야 되겠죠. 인간은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뤄나가는 거고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냐는 여러분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많은 경험을 하시고 호기심을 무한대로 증가시키고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그런 에너지를 밖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아는 분은 많은 일을 할 거고 자기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묻혀놓고 있는 분은 발전을 못하는 분이죠. 뇌는 연결이다. 그게 이제 키워드고요.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와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듀케이션에 원래 어원으로 들어가면 E 플러스 듀케어래요. E는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고 듀케어는 천사의 이름 중에 하나래요. 5개 무슨 천사 등급이 있는데 제일 막내가 힘을 관장하는 천사인데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탤런트, 자기 내부의 타고난 어떤 능력. 어떤 분들은 한 번만 보면 그림 너무너무 잘 그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돌 분들 보세요. 노래 얼마나 잘해요? 저는 노래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그거는 공부해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인간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생물학에서는 유전자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뇌과학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텀만 다를 뿐이지 교육은 그래서 초등학교, 대학교 1, 2학년까지는 세계적인 대학도 정말 너 뭐 잘하냐, 너 뭐 하고 싶냐에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완성된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뇌과학적으로 본능은 가장 오래된 기억이고 함부로 못해요. 다이어트 다 실패하잖아요. 감정 한번 상하면 다시는 보기 싫죠. 그 다음이 논리예요. 그거를 뇌과학적으로 뇌회로에 그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의 내부에 있는 두께를 잘 찾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그 유아기 때 걷는 이런 방법이 전부 절차 기억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히말라야를 등산해서 조난을 당하는 많은 그 등산가들이 저산소증에 걸리면 이 안전장치 고리를 걸고 하는 순서가 틀려가지고 추락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걷는 거, 수영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한 번만 몸에 배인 육체하고 연결된 절차 기억은 평생 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학습을 하고 자기가 이제 독서를 하면서 점점 학습 주도형으로 이렇게 바꿔나간 분들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뇌 세계를 맞이하고 자기를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답보 상태인 거죠. 뇌과학에서도 이제 Brain Based Education이라는 큰 학문 분야도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안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면 기존의 중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렇게 희한한 연결을 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연결 방법이 창의성이고 또 이런 게 어떤 창조의 힘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 예쁜 리본인데요. 이게 뇌는 정말 융합기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의 어떤 대결 구도라 그럴까? 진화 방식을 생각을 할 때 인간한테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간은 아까 시각 중심으로 진화를 한 동물이에요. 지금 보면 사람 앞에 조그마한 줄 하나 나와 있죠. 이게 올팩토리 벌브라고 후각 기능이에요. 근데 옆에 개 보면은 그 색깔 칠해놨죠? 저게 후각을 담당하는 뇌예요. 차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개보다 월등한 동물이죠? 굉장히 멋있는 진화의 동물인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시각 영역이 저희 전체 뇌의 거의 40~50%예요. 시각한테 모든 힘을 다 쏟아줬어요.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서 버려야 될 게 있잖아요. 트레이드 오프라 그러죠? 후각을 버린 거예요. 근데 걔는 후각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각을 조금 덜 인간보다 발전시킨 거죠. 누가 더 잘 진화했는지는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가까운 데는 제가 잘 보이고 저 끝에 계신 분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러듯이 그래도 확신은 있어요. 제 시각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근데 여기를 벗어나서 바깥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보지 못하니까. 근데 걔는 여기 보시면은 냄새가 처음 출발했던 곳에 냄새 강도하고 밀도, 분자 파티클의 수겠죠. 근데 이게 바람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밀도가 조금씩 얇아지겠죠. 그걸 가지고 방향하고 시간, 이 정도 얇아지려면 5분, 8분, 10분 이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걔는 후각이라는 정말로 중요한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걔는 냄새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막 가죠. 여러분들 냄새 쫓아가는 개 보셨어요? 마약견들 보셨어요? 우리가 가장 발달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참 무섭게 전자코를 만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폐암 환자들이 아직 폐암이 덩어리로 만들기 전에 그
그 암세포들이 활동할 때 많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이 땀이나 소변을 통해서 나간대요. 근데 그 땀 냄새를 가지고 저 사람은 폐암이 있구나 하는 거를 진단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자코들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전자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의 구조를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우리 인간은 보기 위해서 진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역량을 보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많은 걸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거기서 음성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죠? 그 스마트폰 밖에 있는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공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길래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자기 가족이 보내온 사진을 제가 볼 수 있는 것까요? 여러분들은 의심이 안 드세요? 세상은 그 파동과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뇌과학에서 바로 그거를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은 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맥스웰이라는 분이, 슈레딩거라는 분이 파동 방정식을 만들고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어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탄생한 거거든요. 요즘은 양자역학이 나와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다시 한번 큰 계기는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지금 0101 그런 단편한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이제 큐비트라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게 아니라 있고 없음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미묘한 세상을 구현할 때 이제 점핑을 하고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한 파동, 어떻게 보면 파란 점과 빨간 점 사이에 수도 없이 한 축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데 시간이라는 차원이 들어옴으로써 이게 방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리학이나 수학자들은 예전부터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내가 파동의 어떤 세상 속에서 입자로 된 나의 시각, 인식의 세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수학이건 물리건 모든 분야에서 선도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이 학문에서는 아날로지컬 싱킹 그러거든요. 유비법이라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생명에서 핵이 뭐고 마이토콘드리아가 뭐고 이런 거를 처음 배우는 생물학과 학생한테 가르치려면 어려워서 뭘 가르치냐면 무슨 일산시가 있으면 여기에 시청은 어디가 있는데 그게 핵이고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데 이게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같은 부류를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언어적인 개념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머릿속에서 연결될 수 있다는 거고, 수학은 숫자마저도 입자화시킨 자연수나 유리수의 세상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수라든지 모든
첨단 어떤 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 인간 시각의 세상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뇌과학이 하는 일도 우리 뇌를 알고 우리 인간의 조건을 알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는 만큼 우리가 또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진화하는 인공지능과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뇌과학적으로는 현재밖에 없는 거죠. 제도나 전통이나 종교까지도 그 자기의 어떤 믿음 신념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뇌에서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고 전 세계의 첨단 뇌과학 연구소는 이 천재 연구자들이 붙어서 날밤을 새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반 없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언젠가는 또 색다른 진화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겠죠. 인간 뇌의 메커니즘을 밝히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나온다는 겁니다.